안녕하세요, 럭키아빠입니다. 자, 원래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한데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카톡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이 참여를 또 이제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따로 이제 녹화로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자, 저도 방금 축구를 보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했었던, 그 매매 기술 이제 초반부,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하락 구간, 그리고 행보 구간에서 5번 구역까지, 5번 자리까지 진행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시작하기 전에 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 갭 잡는 방법, 갭이 3개 나왔었을 때 반등 구간 잡는 방법을 제가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일, 음봉을 먹는 양봉, 이런 이제 구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세 번째 자리는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를 이제 변곡, 자리를 이제 바꾸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에서 행보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잘 잡으면은 자리가 이제 좋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4번 자리가 이제 21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61선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241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1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이 이제 추세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락에서 행보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선에 넘는 구간, 그리고 매집봉,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죠. 그래서 이런 매집봉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리는 여기 보시는 이제 6번 자리부터 행보 박스권 매매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번 매집봉 자리에서 이어져 오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6번 행보 박스권 매매, 5번 자리에서 이어져 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하락 추세죠. 시장도 이제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지금 현재 시장도 현재 행보 반등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런 이제 하락하면서 행보 추세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보 추세에서도 이렇게 이런 이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하락 추세에서 넘어가는 이제 뭐 3번 자리가 있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5번 자리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권 박스권을 뚫었을 때 이게 위쪽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거고, 아래쪽이 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지지를 받치는 이런 부분이 매수의 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손절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 가까이에 왔을 때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매도하는 자리일 거고, 이 매도하는 자리를 뭐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에서도 이런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행보로 이어지는 이런 박스권 구간. 야, 그래서 이런 이제 피레침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매집을 하는 이제 하나의 봉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돌파, 이제 상승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보박스권 매매 다른 종목 좀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줄을 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점을 높이는 이런 박스권 형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삼각수렴이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색깔 펜을 바꿔서 삼각수렴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삼각수렴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삼각수렴이 있고요. 이렇게 모이는 삼각수렴이 있고요. 이렇게 모이는 삼각수렴이 있습니다.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봤을 때 3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만약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로 봤었고, 매수 자리로 봤었는데,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뚫어준다고 했으면은, 이 사실상 이 저항대만 뚫어준다고 하면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E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세력이, 주가 관리를 한다든가, 뭐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매집을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공매도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이 또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 이제 행보 추세에서 수렴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2번이 사실상 이제 베스트, 네,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행보 추세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자, 색을 좀 바꿔서 네.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러다가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2번이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뚫을 때 보통 이 위치가 다음날 이제 시가가 이제 갭을 띄우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네, 쭉 올리는 추세죠. 자, 그런데 3번이 제일 일단은 먼저 안 좋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매물했을 때, 이렇게 이제 움직였을 때 이 사이에 있던 매물을 다 잡아먹고 올려야 됩니다. 예, 다 잡아먹고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든가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와야겠죠. 네, 그래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조금 덜하고, 2번은, 네, 여기서만 살짝만 띄워주면은 쫙 날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제가 베스트라고, 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네, 카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행보 추세까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간이 바로 네, 이제부터 말씀드린 중요한 상승 구간입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여기 5가지 말씀드렸었지만 이 이상 더 실전에서 또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대표적인 게 이 5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제 5번, 6번에서 행보 구간에서 네, 이 상승권 구간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네, 들어 있을 거예요. 네,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제 매매법을 잘 익혀 놓으시면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매매 방법은 이평선 박스권을 돌파하는 겁니다. 네, 6번이 제가 행보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평선 박스권이라든가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 올리는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 네, 이제 추세를 넘기면서 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네,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네, 이게 이제 터지면서 뚫는 게 네,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2, 3일 뒤에 이제 봉에 이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네, 지지를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2, 3일 뒤에 이제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윗꼬리를 달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네, 가버리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미련을 갖추지 마시고 2개에서 3개 정도, 2, 3일 정도 이제 또 이제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도 5일선 대응 이게 뭐냐고 하면은 5일선을 깨지면은 네, 매도를 한다는 거고요. 네, 이 5일선을 추세를 따면서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보통 홀딩을 합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 하시면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비추를 드리겠고요. 자,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코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가 오고 네, 그 다음에 행보 네, 박스권이 나오죠. 이 박스권에서 여기 이제 뚫어 올리는 순간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쭉 올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매수 시점에서 네,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 3일 체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올린 경우이기 때문에 네, 올린 경우이기 때문에 좀 잡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IMB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박스권 보면서 네, 2, 3일 정도 네, 어느 정도의 지지를 이제 여기를 다지죠. 네, 다져서 만들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네, 밀어 올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일선 추세를 따라가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여도 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좀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대응하는 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종목에서는 보시면은 네,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뚜렷한 박스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었었을 때 네, 매물대를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뚫었을 때 네, 거래량이 터지면은 네, 좀 더 이제 상승 추세 이런 종목도 네, 박스권에서 상단부 거래량을 다지면서 네, 올렸을 때 네, 이런 이제 상승 추세 이게 바로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미래나노텍 종목이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죠. 이 5일선을 안 깨기 때문에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5일선을 안 깨고 계속 이제 시가 하락 이렇게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 하셨다고 하면은 이만큼은 추가적인 거는 사실상 더 큰 수익을 네,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추세에서 이제 5일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 추세 쭉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종가가 보시면은 5일선을 안 깨요. 5일선 안 깨기 때문에 이런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자의 영역입니다. 그러시면은 더 큰 수익률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말타기 매매.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말타기 매매랑 눌림목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7, 8, 9번이 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 말타기 매매는 보시면은 제가 그때 말타기 매매로 말씀을 드린 게, 말의 등을 올라타서 안정적인 추세를 잡을 때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돌파 상승 이후에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이제 지지, 혹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지받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거래량,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올랐다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게 긍정적으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돌파 이후에 이평선 또는 박스 상단이 안 깨져야지 이제 하나의 이제 말타기 매매가 이제 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이 선을 지지를 받죠. 자, 그래서 이 선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5일선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5일선이 깨졌을 때 매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말타기처럼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추세를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추세 따라서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미래난투자액이 또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박스권을 이제 하고 이제 말타기를 이제 하려고 했었지만은 이렇게 이평선 이제 이게 지금 121선인데 120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타게 되면 이렇게 밀려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2, 3일에 이후에 보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 박스권 돌파를 해서 보시면 이제 말타기처럼 2, 3일 정도 다진 이후에 저점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쭉 올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눌림목 구간인데요. 제가 이제 눌림목에서도 저도 이제 좋아하는 부분인데 눌림목을 또 잘 매매를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받았던 종목들이 또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도 많은 이제 또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봉 이후에 이평선에서 가까워지는 눌림목을 찾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 뭐냐? 일단 기준봉은 거래량이 터지고 긴 장대양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평선에 가까워지는 눌림목,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에 이제 보통 이제 따라서 추세를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따라가는 걸 좀 비추를 드리겠고요. 보통 10일에서 21선 반등을 주로 공략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1선에 조금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3분봉에서도 이제 20선 그리고 1봉에서도 21선을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또 깨지 않으면서 21선의 이전 추세를 쭉 따라가서 올라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눌려주는 이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구간 여기 이제 거래량이 물론 이쪽 거래량이 더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작게 보이지만은 이 순간에서는 이 거래량이 어찌 보면 가장 높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거래량 터졌다가 눌려줄 때 보시면은 21선에 맞닿으면서 제가 형광펜이 아니라 펜으로 좀 바꿀게요. 자, 여기서 올렸다가 연도색보다는 잠시만요. 올렸다가 마우스가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려준 모양 20선이 여기 지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이때를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 딱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긴 장대 양봉 기준에서 반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시고 21선에 붙을 때 2차 매수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1, 2차 정도 하시고 만약에 이 21선이 어느 정도 깨졌다라고 하면 이제 손절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잘 버틴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을 2차 N자 파동처럼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지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코인 때문에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많이 하한가를 맞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만 보시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여기 눌러주는 21선 가까워지죠. 21선 가까워졌다가 올랐다가 또 21선 가까워집니다. 올랐다가 21선보다는 11선에 가까워졌었고요. 이때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거의 보유자 영역처럼 이렇게 쭉 상승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률이 좀 제법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10일과 20일선 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 10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뭐 10%, 뭐 이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1선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한 30%를 실었다라고 하면은 21선 위치에서 뭐 한 뭐 70%를 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비중을 맞추시고 뭐 깨진다라고 하면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지고 네, 거래 대금이 몰렸던 네,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네, 관심 받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또 좋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제 많이 거론이 되었던 휴마시스하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시면은 이렇게 갭을 띄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갭들을 전체를 이게 한 개의 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고 종가고 이제 절반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 그리고 21선에 가까워지는 이 위치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네, 그래서 또 21선에 가까워지면서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멀어지면 또 네, 매도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눌림목 구간으로 해서 네, 충분히 많은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합적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네, 매집봉 거래가 또 하나 나왔었고요. 매집봉에서 네, 1차적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올랐을 때 말타기로 봤다가 그다음에 눌려질 때는 이걸 이제 큰 한 개의 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중간점 이 지점이 21선 눌리는 종목 위치와 비슷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이렇게 21선 타고 올라갔다가 5일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5일선이 깨질 때 네,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또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네,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기준봉 이후에 네, 거래량과 거래대 대금이 터진 이런 기준봉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선 근처에 붙을 때 네, 혹은 네, 반등 시에 네, 매수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상따 호가 매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전에 이제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었을 때, 네, 상따 이제 상가가 가까이 갔던 종목을 이 호가 단위를 보고, 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호가를 보시면 저는 이제 호가를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편인데, 호가를 보시면 상가 가까이 가는 종목들이 호가가 네, 여기 매도 물량, 네, 그리고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보통 매수세가 많아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많이 또 나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듣고 이제 봤었을 때는 매도세가 이제 높을 때가 네, 주가가 네, 급등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진짜 한 1, 2%를 먹기 위해서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나오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은 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6만 천주가량, 6만 2천 주가량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나오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강하고 매도의 제 잔량이 남아있을 때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네, 한 호가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 심리에 따라서 상따 호가 매매를 이제 하는 거고요. 당일 상승 종목, 네, 그래서 상가 가까이 가는 종목들 중에서 네, 실시간으로 좀 뭐 체크를 한다든가 하셔가지고 이제 매수하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단순 몇 프로, 네, 뭐 1, 2%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됩니다.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26에서 네, 28% 정도 이제 상승한 상태에서 1에서 3%를 네, 목표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네,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네, 네, 똑같은 이전에 이제 그 유튜브 사진 영상으로 사진을 만들어 때문에 놨었던 내용 제가 같은데요. 영상 썼고요. 지금 이게 종목은 제가 이제 에드바이오테이를 보이지 제가 않지만은 그렇게 지금 이제 따라가서 상한가에 네, 네. 걸린 종목입니다. 이 상한가에 걸렸다가 이제 풀리죠. 네, 네. 풀렸을 때 여기 때 네, 따라서 이제 이제 매수를 한것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뜸마침 다행히 녹화를 지금 이제 눌러서 매도 네, 잔량이 지금 보시는 영상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62,000. 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쪽부터 녹화된 43,000. 기억이 나는데 네, 18,000인데 매도 잔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I 상태에서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거를 잡아가지고 진짜 1에서 3% 정도 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이제 영상 아마 제 유튜브에 남아 있을 상황이 거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검색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네, 10번째 상따 호가 매매입니다. 네. 상따 10번째 했었고 11번째 전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전고점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고점 돌파 매매를 이제 분류를 했었고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돌파 매매 첫 번째는 일단 상단 저항 계속 찌릅니다. 네, 피리침을 계속 찌르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매수하는 거를 저는 좀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피리침에서 네, 여기서 이제 그럼 뚫리겠지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하락 리스크가 더 커요. 네, 여기를 뚫어 올리면은 네, 긍정적이겠지만은 이제 못 뚫었을 경우에 이렇게 조선선제처럼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이제 손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항을 뛰어넘어야 하는 네, 큰 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장중에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큰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쭉 거래량이 올려가지고 좀 믿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하고요. 일단 시가로 보통 뚫어 올리는 게 네,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갭을 띄우고 네, 상승이 나오는 경우, 이게 보시면은 저항선이 쭉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선을 제가 끊었는데,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이제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조선선제하고 세아베스틸, 네, 제가 이렇게 차이점이 뭘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은 위쪽에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대를 이제 맞으면서 못 뚫어버리고, 네, 영상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게 무료 프로그램 쓰다 보니까 20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좀 종료가 되었네요. 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네, 영상에 이제 이어붙이기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끊긴 감이 있으실 겁니다. 네,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위쪽 선을 네, 뚫지는 못하고 네, 이제 시도만 하다가 쭉 밀리는 형태고요. 하지만은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제 선이 이평선 선이 하나의 저항선대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시도를 계속하죠. 네, 피레침을 만들지만은 시가 자체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갭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4% 정도 네, 갭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쭉 힘이 좋으면은 네, 장중 힘이 좋으면은 쭉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이제 장대 양봉의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윗꼬리를 만들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이평선이라든가 그다음에 5일선의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말타기 매매법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전고점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고점에 네, 이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심리, 네, 이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정보 관리는 심리처럼 전고점 돌파 매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앞에 좀 정보하는 심리, 뭐 이건 동일합니다. 네, 다만 거래량 동반이 필수고요. 저항을 뚫으면은 이후 지지가 되는 아주 어찌 보면은 네, 기본적이면서도 네, 그 원론적인 쪽 얘기이기도 하겠죠. 타점은 이후 조정이라든가 눌림목에서 매수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제가 또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있죠. 네, 이 전고점을 여기서 뚫습니다. 네, 뚫었는데 여기서 뚫고 나서 네, 상승할 때 뭐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눌려주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거고요. 네, 매수 타이밍에서 네, 쭉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분할 매도로 이제 대응하시면은 또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지금 이제 에클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겠죠. 전 고점. 네, 전 고점을 네, 쭉 밀렸다가 여기에 이제 뭐 이평선 박스 구간도 만들고 한 번 더 밀어 올리고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승시켜서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서 네,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까지 총 11개, 어찌 보면 12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중간에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네, 매수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행보 구간에서, 네, 보통, 이제 세력이라든 이런 부분이 매집을 많이 해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중간중간에서도 뭐 매집봉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 매도를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더 큰 그림을 보는 세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 딜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 딜을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제 매매 방법이라든가 또 긴 호흡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기를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홀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무조건 100%는 항상 아닙니다. 주식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주의 삼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자, 여기서 하락 행보한 다음에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한 번 더 파고 네, 개미들 손절을 시킵니다. 이 행보 추세라고 봤을 때, 아까 어떤 종목에서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행보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깨버리고 개미들 손절을 털어버리는 거죠. 털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매매 기준을 세우는데 하시면은 간신 종목으로 체크를 해놓다가 깨지면 일단 뭐 손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하락이 그냥 바로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리, 그러니까, 네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더 괴롭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거의 손절을 하고 간신 종목 체크를 해놨다가 이 다시 박스권에 재진입을 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셔도 네, 늦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항상 손절, 그 다음에 네, 매수 매도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본인 계좌에 항상 관심을 가져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가져 놓는다 하더라도 4-5개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매일마다 본인의 계좌의 상태, 조건, 시장이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대로 네, 본인의 이제 종목이 어떤 위치에 가지고 있는지 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때문에 손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위치라 하더라도 네, 그 손절을 감내를 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매매 기법이 또 있으시니까 뭐 물론 저 말고도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매매법, 네, 좋은 기술 또 좋은 종목 찾는 네, 시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서 더해서 네, 저의 매매법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거라든가 있으시면은 많이 또 카톡방에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네, 진행했던 네, 럭키아빠 이제 매매법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추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네, 항상 카톡방에서 많이 또 질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도 아는 대로 또 많이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말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영상 더 정리해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